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서성안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내사항은 모든 기준을 100분위로 제시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표준점수지만 서성안부터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든 100분위를 반영하든 뚜렷한 유불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유불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같은 100분위 100이더라도 원점수가 다르면 표준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 과목에서 100분위 100을 받을 정도의 학생은 다른 과목을 심하게 망친 게 아니라면 연고대 이상도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라서 이러한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라도 내가 특정 한 과목만 잘해서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가 3에서 4등급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원점수 표준점수 유불리보다 본인이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과목별 반영 비율 유불리를 고려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애초에 메디컬이 아니면 100분위 100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100분위 100이면 이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서 차별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쌤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게 불가능하고 100분위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하는지가 훨씬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성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목별 반영 비율과 영어 성적까지 반영했을 때 100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100분위 성적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서성안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100분위 성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과목별 만점과 전체 만점이 각기 다르므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만점을 통일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인 국수탐을 100점 만점으로 잡았을 때 과목별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뒀고 영어는 만점에서 감점하는 형태로 통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국수탐 100분위가 국어 94, 수학 92, 탐구 평균 87에 영어는 2등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분위 성적에 반영 비율을 곱해서 더한 뒤 영어 실질 감점 점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라면 국어 94점에 반영 비율 36.7%를 곱하고 수학 92점에 반영 비율 43.3%를 곱하고 탐구 87점에 반영 비율 20%를 곱하고 이를 모두 더한 뒤 영어는 실질 감점이라고 쓰여있는 곳에서 내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표와 같은 점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강대는 애초에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데다가 영어에서 2등급을 받는다 해도 실질 감점이 거의 없으므로 국어와 수학을 잘 본 이 학생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양대의 경우 모든 학과에서 탐구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유리한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는 계열별로 본인이 원하는 반영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나한테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을 고정적으로 높게 반영한 뒤 나머지 두 과목 중 내가 못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게 되면 과목별 만점도 다르고 영어 반영 방법도 각기 달라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해 보였던 학교끼리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는 서강대는 495점, 한양대는 923점 이런 식이라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방식은 100분위 베이스라 내가 지원할 학교에서 전국 상위 몇 퍼센트 정도로 평가받는지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서성안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100분위 성적이 기준입니다. 먼저 100분위 94 이상입니다. 100분위 성적 94점 이상이 나왔다면 서성안에 합격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스카이까지 욕심이 날 만한 성적이라 분명 고민은 많으실 겁니다. 보통 이 정도 성적을 받으면 가군에서 연고대 낮은 과를 쓰고 나군에서는 서울대에 스나이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과보다는 학교 네임밸류를 우선시하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학교보다 학과에 욕심이 더 있다면 나군 서성안에서 가고 싶은 학과를 쓰고 가군에서 연고대 중위학과 이상의 스나이핑을 도전해보면 됩니다. 94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서성안에서 어느
어느 과를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합과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00분위 92에서 94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적대가 서성한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 싸움에 성공하여 높은 과에 합격한 사례도 매우 많고 눈치 싸움에 실패하여 낮은 과에도 불합격한 사례가 있는 성적대입니다. 단 너무 욕심이 많거나 정시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눈높이를 낮췄을 때는 서성한 합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 성적이면 가군에서 경희대 인기학과 등의 안정 지원을 하고 서성한 높은 과에 도전하거나 반대로 가군에서 불합격을 각오하고 스카이에 도전한 뒤 서성한에서는 꼭 붙을 수 있는 낮은 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성한이면 어디든 괜찮다 이런 생각이라면 100분위 92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만 잘 세운다면 낮은 과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분위 90에서 92입니다. 이제부터 높은 과는 힘들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낮은 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성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도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서성한 중에서 입결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학과는 매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입결은 사후적인 것으로 나중에 입결이 낮은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미리 이 학과의 입결이 낮을 것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100분위 성적이 90에서 92가 나왔다면 서성한을 도전하는 건 괜찮은데 안심하고 마지노선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경외시 또는 건국대까지도 안정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성한 지원의 마지노선은 100분위 성적 90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분위 성적이 80점대가 나왔다면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강대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과목별 만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어는 표준점수의 1.1배, 수학은 표준점수의 1.3배, 탐구는 표준점수의 0.6배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연세대도 거의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점을 200점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서강대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준점수 만점이 물수능일 때는 130점대 중반, 불수능일 때는 150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환산 점수가 조금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균관대는 올해도 영어 영역에서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마 영어 난이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수를 자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영역 출제 방향성에 따라 감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균관대가 영어 영역에서 큰 폭의 감점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변환 표준 점수가 유의미한 변수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작년과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로 인해 약간의 점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시는 눈치 싸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성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지는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해야 할지 대략적인 기준을 잡고 동기부여를 받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치 싸움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관해서는 실제 정시 시즌에 돌입하면 이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로 서성한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